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물을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 70%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생리적인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은 올라가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 많이 드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좋아하는 물은 무슨 물인지 아시나요? 생수, 약수, 광천수, 혹시 수돗물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웃고 시작하자고 재미로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물은 바로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을 한자로는 어떻게 적을까요? 선물이라고 할 때 두 번째 글자인 물자를 물건 물자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선자를 써서 선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먼저 받는 물건이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땡! 아닙니다. 먼저 선자를 쓰는 선물은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착할 선자를 쓰는 선물은 어떨까요? 착한 물건? 어딘지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나 착할 선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좋다, 좋아하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 좋아하는 물건? 의미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물건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왠지 아닐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조금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명품 시계, 명품 백, 뭐니 해도 최고의 명품인 현금.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등이 바로 현금이나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말고 그리고 현금 말고 예전에는 무엇을 가장 받고 싶어 했을까요?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어떤 선물을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아주 질이 좋은 소고기를 선물하지 않으셨나요? 선물이라고 할 때 쓰이는 선자는 고기 육자와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가진 착할 선자가 결합한 글자인 선물할 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반찬 선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어떤 아이가 길가에서 새 자전거를 아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자전거가 아주 좋구나. 소년은 대답을 합니다. 이 자전거는 저의 형이 저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참말로 좋겠다.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선물해 주는 형이 있어서 소년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전거를 선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기분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선물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자성어로는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배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라는 부밀복검과 입에서는 아직도 젖비린내가 난다는 구상유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조로는 김수장에 여러 종류의 여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갓나이들이 여러 층 이오래라는 시조와 맹사성의 사계절을 노래한 강호사시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사자성어는 귤화유지와 금의환양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먼저 귤화유지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귤화유지는 귤이 변하여 탱자가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은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게 되면
본질이나 성질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원래는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귤화유지를 남귤복지라고도 합니다. 귤화유지는 귤나무 귤자와 대화자 그리고 한류자, 탱자지자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귤나무 귤자는 달콤하고 맛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화자는 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유자는 무엇이 되다. 탱자지자는 시고 떫은 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는 귤이라고 하더라도 시고 떫은 탱자로 변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다음과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던 사람이 나쁜 환경에 놓이면서 타락하는 경우이거나, 훌륭한 인재라도 잘못된 조직 문화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춘추 시대의 책인 안자춘추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나라의 제상 안영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초나라 영왕이 제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냐고 묻습니다. 제나라 제상 안영이 대답을 했습니다. 해남에서 나는 귤을 회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잎은 같지만 맛이 다른 것은 토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나라 백성이 제나라에 있을 때에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니 초나라의 풍토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나라 영왕이 한 방 제대로 먹었습니다. 이처럼 귤화유지는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 또한 어떤 환경에 처하는가에 따라 본성이 변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남귤복지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귤화유지가 가지고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귤나무 귤자입니다. 귤나무 귤자, 이 글자는 어렵기도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써먹지 못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한 번씩 써먹으려나? 귤나무 역시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 옆에 있는 이놈은 송곳질할 율자입니다. 요놈도 이름자 이외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귤나무 귤자에서는 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델화자입니다. 요놈은 조금은 철학적인 놈입니다. 델화자는 되다, 변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델화자는 사람 인자와 비수비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델화자의 갑골문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엇갈려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함께 그린 것입니다. 델화자는 본래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산 사람을, 비수비자는 죽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델화자에 죽다나 태어나다의 뜻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델화자는 변천하다나 바뀌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놈은 바로 할위자입니다. 할위자는 무엇을 하다, 무엇을 위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할위자를 보면 코끼리와 손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코끼리를 조련시킨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할위자의 본래 의미는 길들이다였습니다. 후에 코끼리에게 무언가를 하게 시킨다는 의미가 확대가 되면서 무엇을 하다, 무엇을 위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놈은 탱자하는 탱자지자입니다. 이 글자 역시 어려운 글자이고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탱자 역시 나무이기 때문에 당근,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짝하여서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 있는 놈은 다만지자입니다. 나무 목자에 다만지자를 더하게 되면 탱자지자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말이 나온 김에 탱자탱자한다 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탱자탱자한다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빈둥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편안하게 쉬거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탱자탱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탱자가 익지 않은 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뭔가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죄 없는 탱자를 가지고 탱자탱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마도 탱자 자체가 둥글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매달려 있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쉬고 떨고 맛은 없는데 마치 맛있는 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자성어는 바로 금의 환향입니다. 금의 환향은 비단으로 만드는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에서 금의는 화려하고 좋은 옷을 말하는 것이고 환향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단순히 좋은 옷을 입고 돌아간다는 의미를 넘어서 출세하여 성공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자랑스럽게 보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오랜 노력 끝에 큰 성공을 거두고 그 기쁨과 영광을 고향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벅찬 감동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화려한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 초나라의 항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나라 말기 혼란한 시기에 황후는 뛰어난 용맹으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점령한 후 그의 참모인 한생은 항우에게 관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곳을 기반으로 천하를 통일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자신의 고향인 초나라로 돌아가 그곳에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부귀하게 되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으니 누가 알아주겠는가 라고 말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항우는 고향으로 돌아간 후 유방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가 자랑하고 싶어 천하를 놓친 항우의 행동을 비꼬아 금의 환향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어서 타지에서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금의 환향, 요 놈을 한 글자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볼 놈은 비단금자, 요 놈입니다. 비단금자는 비단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과거 비단은 중국의 주요 무역품으로 황실에서는 직조법을 극비로 삼을 만큼 귀한 제품이었습니다. 비단금자는 그 비단 중에서도 가장 좋은 비단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단금자는 새금자와 비단백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이미 비단이라는 뜻을 가진 백자가 있는데도 왜 새금자를 넣은 비단금자를 따로 만들었을까요?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순수한 비단을 뜻하는 비단백자에서 새금자를 더한 것은 비단에 술을 넣고 금박을 붙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비단백자나 비단금자 모두 비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비단금자는 이보다는 더 좋은 귀한 비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옷의자입니다. 옷의자, 자, 이놈은 옷이나 입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본래 옷의자는 유둔만을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서는 옷깃과 양쪽 소매 그리고 밑자락이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옷의자의 본래 의미는 위도디였습니다.
고대에는 상의는 의로, 하의는 치마 상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상의와 하의를 합친 옷은 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입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옷 의자가 부숫자로 쓰일 때에는 이렇게 박히기 때문에 보일 시자, 부숫자와 혼동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돌아올 환자입니다. 돌아올 환자는 돌아오다, 돌려보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돌아올 환자는 쉬엄쉬엄 갈착자와 놀라서 돌아볼 경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놀라서 돌아볼 경자는 목에 걸린 둥근 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돌아올 환자는 이렇게 둥근 옥을 그린 경자에 착자를 결합한 것으로 길을 한 바퀴 돌아서 온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시골 향자입니다. 시골 향자, 이놈은 시골이나 고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시골 향자는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굴문에 나와 있는 시골 향자를 보면 식기를 두고 양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초대해서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시골은, 아니 고향은 사람을 초대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고향은 먹을 것은 부족하지만 서로 나눠 먹는 정감이 넘치는 마을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자성어를 통해서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귤화 유지에서는 귤나무 귤자, 대로하자, 그리고 할유자, 탱자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한 종류인 귤나무와 탱자나무를 뜻하는 글자에서 공통적으로 나무 목자가 들어간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이환양에는 비단에다가 금박을 입힌 고급 비단을 말하는 비단금자, 그리고 상의를 뜻하는 옷의자, 길을 한 바퀴 돌아올 환자와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고향향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웃으며 하루를, 오늘도 어김없이 썰렁한 아재 개그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피는 무슨 피일까요? 사람이 피를 먹는 드라큘라도 아닌데 피를 먹는다? 저는 참고로 매일 이 피를 한 잔씩 하곤 합니다. 이 피는 바로 커피입니다. 제가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쌍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고스톱에서 점수를 내기에는 9자 10개짜리 쌍피와 비쌍피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시조가 아니라 한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운동하러 가는 길에 담벼락에 쓰여 있는 한시입니다. 글씨도 좋고 내용도 좋은 시라 혼자 감상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초소로 쓰여 있는데 서선생, 초소도 읽을 줄 아는가? 사실 저는 초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초소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몇 글자 아는 초서가 나와 있고 또 이 시는 아주 유명한 시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운이 좋았습니다. 한자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제가 아는 글자들이 나올 때입니다. 마치 글을 처음으로 배우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아는 글자들이 나오면 기분이 좋을 때처럼 말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시의 제목은 사계절을 노래한 사시입니다. 춘수만사택하고 하운 다기봉이라 추월 양명이한데 동명수고송이라. 봄의 물은 사방의 못에 가득하고 여름 구름은 봉우리에 아주 많도다. 가을달 높이 밝게 비추어 드날리고 겨울 산마로 소나무 홀로 빼어나네. 이 시의 지은이는 도연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연명의 본명은 잠이고 연명은 자입니다. 뜰 앞에 5그루 버드나무를 심어서 오류선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도연명은 위진 남북조 시대 동진 말에서 남조 송나라 초기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전국이 매우 혼란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365년에 태어나서 427년 62세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젊어서부터 입신의 포부를 품고 면학에 전념하여 마침내 29세 늦은 나이에 지방의 관직으로 나아갑니다. 그 후 13년간 지방 관직에 있었으나 입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팽택현의 혈령으로 돌아갔습니다. 악의 능이 오둠이요 배요향향 리소하라. 나의 5마리의 봉급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향리의 소연에게 절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한 말은 팽택현을 시찰하러 온 군의 관리에게 절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혈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 명문구입니다. 그때 전원으로 돌아가는 심경을 말한 것이 그 유명한 귀거래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5마리의 봉급이 아니라 3마리의 봉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도연명의 무책임한 사직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조그마한 월급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 고개를 숙일 일이 없어서 좋긴 하지만 들어오는 월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때 도연명이 관직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훌륭한 작품들은 아마도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도연명은 벼슬을 그만두고 심양에서 논밭을 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전원시인으로 맑고 깨끗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고 좋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았다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